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2024년도 이제 기본 강의를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을 하신 여러분들의 그 결심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이 결심이 끝까지 가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심들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재누리 행정학이 어떻게 1년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설명 우선 조금 드리고요. 1년 동안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행정뿐만이 아니고 수험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까에 대한 것들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강의하는 저도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그러면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철입니다. 외자여서 기억하기도 쉽지만 잊어버리기도 쉬운 그런 이름들 가지고 있어요. 학부 때부터 행정학을 전공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곧 행정학만 계속해서 공부한 상황이고요. 또 저는 전공을 살려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전공은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을 전공했는데 갑자기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배운 걸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행정학 전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컨설팅을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컨설팅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을 만나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일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윌비스 공무원 학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행정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행정학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공직사회에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로 학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 또는 대학원 공부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연구 과정이라든지 학습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류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행정학의 지식을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 1년 동안에 우리 그 행정학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강의는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7, 8월 2달 동안에는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 충실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행정학을 가지고 장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달 동안은 이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들을 들어갈 수 있는 심화 이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앞에서 봤었던 기본 이론들 다시 한번 정리한 기회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조직 이론이나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같은 경우, 특히 또 이제 뭐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실무 파트, 실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해당 법령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론에서 다루었었던 내용들이 실제 법령에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7월, 8월, 9월, 10월 넉 달에 걸쳐 가지고 이론들을 한 2차례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이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년간 굉장히 좀 빈출이 되었던 내용들, 가장 근접했었던 연도들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문제를 보는 방법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단원별로 출제 예상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게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을 어느 정도 익혔다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라든지 지방직 시험을 대비한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또 그리고 미리 좀 풀어보고 문제를 푸는 훈련들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푸는데 행정학 20문제는 12분 안에 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적용해가지고 시험 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이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훈련까지 충실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년의 과정들이 전부 다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덜어보면은 대학 때 이렇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입시 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을 봅니다. 대개 이제 뭐 그냥 고3 때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뭐 재수나 삼수나 뭐 이런 고생들을 좀 겪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중에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능 시험 준비 자체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이 수험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학도 물론이려니와 전체적인 모든 과목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자, 공무원 시험 준비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나는 막 내용 정리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문제 풀고 있으면 나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또 남들이 또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 주관이 없이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유혹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내용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기존에 공부를 했던 것들이 조금 있어서 내용 정리를 조금 가볍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가볍게 넘어가고 실전 적용에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이 느끼고 있는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처음 도전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 이론을 좀 충실하게 다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기본 이론을 다루시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는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페이스 조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비교하는 이 같은 상황들은 좀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암기보다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정학을 강의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는 항상 이제 그렇게 세뇌되어 왔어요. 그냥 모르면 무조건 외워. 이런 식으로 모르면 무조건 외워. 이렇게 공부를 세뇌되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암기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암기를 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또 없습니다. 네, 저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수험 생활을 경험해 봐서 그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되면 굳이 암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보다 내용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을 탁탁탁탁 이렇게 그냥 출제한다 그러면 뭐 암기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즘의 추세는 내용을 바탕,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느냐 하는 응용 문제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암기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용을 대하게 되시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 이해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내용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암기는 따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익숙하게 조금 많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보고 20번 보다 보면 저절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봐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교재에 대한 다독입니다. 교재는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런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행정학 과목은 몇 번을 회독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뭐 얘기하면서 뭐 한 번 공부해가지고 뭐 3번 회독하는 효과, 4번 회독하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보는 건 어디까지나 한 번이야. 어디까지나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 3번, 4번 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그 한 번을 보는 게 한 번을 보는 게 아니고 거듭해서 보는, 반복해서 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번을 본다, 6번을 본다. 5번을 보면 돼, 6번을 보면 돼. 그럼 여러분들 5번, 6번만 보고 마실 거냐는 거죠.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막판에 가서는 여러분들 뭐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마무리 정리를 할 때는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과목 하나 정도는 한 번씩 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계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독은 처음 한 번만 하도록 한 번 딱 제대로 정독한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0문제 시험을 봅니다. 행정학 20문제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고선 짠 하고 머릿속에 땅 떠올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는 20문제 가운데서 뭐 5문제가 채 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감입니다. 감. 이거는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감각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예민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100번을 보셔도 좋고 200번을 보셔도 좋고 내가 몇 번을 보느냐 막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보는 거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해될 때까지는 무한 반복해서 계속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원하는 합격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마. 일주일에 하루는, 딱 하루는. 그러니까 7일이 있다 그러면 7일 중에서 6일은 정말 공부에 일로 매진하시고 딱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시라. 왜냐하면요. 공부를 하는 패턴은 굉장히 이 업다운이 조금 심한 이 같은 상황들이에요. 분명히 처지는 슬럼프의 상황들이 옵니다. 처지는 슬럼프의 상황들이 오는데 이 슬럼프의 상황을 막 이를 악물고 버텨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중간에 페이스가 처졌을 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일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공부를 해 나가는 이 패턴들, 공부를 해 나가는 이 방법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6일 동안은 계속해서 보시다가 하루 정도는 좀 릴렉스 해주시고 또 다시 6일 동안 또 베스트 하시고 또 한 번 릴렉스 하시고 그러니까 베스트와 릴렉스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나가셔야 우리가 원하는 과정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은 뭐 힘이 남아 도니까 뭐 더 베스트 할 수 있어, 뭐 더 치고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무리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쯤 되면 반드시 슬럼프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 슬럼프를 만났을 때 그 슬럼프를 빨리 벗어날 수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 때부터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부터 페이스 조절을 계속 해 나가셔야 그래야 긴 싸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훅 꺾이게 되면 욕심내다가 훅 꺾이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좀 명심하시고 지금 힘이 있을 때부터 페이스 조절을 좀 잘 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다음이 이제 5번째입니다. 자,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저는 20년 넘게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공부할 때마다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질문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행정학을 100%로 알고 있다라기 뭐 100%로 알고 있을 때 질문이 안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질문이 생길 만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후자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학 전공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셔야 됩니다. 행정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든 관련이 없는 내용이든 뭔가 좀 나에게 물음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가감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점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궁금증은 사실 배고픔과 같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정도가 좀 덜해집니다.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죠.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배고픔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궁금증 때문에 막 나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난 잠 못 자 막 뭐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 궁금증 때문에 잠 못 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거리가 생기면 무엇이든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이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직접 대면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재누리 행정학의 링크트리가 있어요. 링크트리. 지금 이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으로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링크트리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가지 지금 컨텐츠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하재누리 행정학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여기 요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보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뭐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또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전달하고 싶은 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계략적인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립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기회가 조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를 통해서는 공지사항이나 기출문제나 읽을거리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 가운데에서 이 뭐 공무원과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클립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에 가입하시면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조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하재누리 행정학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하재누리 행정학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1대1로 대면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문제를 푼다든지 내용을 본다든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한 12시간 안에는 응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저에게 대답을 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정학 관련 질문도 괜찮고요. 또 나중에 뭐 필기 합격한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같은 것들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뭐 문의라든지 또 인생 관련된 상담도 좋습니다. 행정학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말씀해 주시면 최소한 정답은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저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도 힘을 내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 저를 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만큼 소통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우리가 정말 합격했다라고 하는 합격해서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운 날씨면 더운 날씨대로, 추운 날씨면 추운 날씨대로 공부하기 편한 날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악조건들을 얼마만큼 이겨내고 우리가 돌파해 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단계별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